안녕하세요. 신민식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음식을 먹고 소화를 못 시켜서 고생할 때가 있죠. 또 유달리 잘 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체하는 것은 모든 병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도전 산책에서는 체증을 다스리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핵심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6편 18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릿골 김창여가 열해된 적체로 음식을 먹지 못하여 심히 고통스러워하거늘 상제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평상 위에 눕히시고 배를 어루만지시며 형렬에게 명하시어 시한수를 외우게 하시니 그 뒤로 창여의 체증이 곧 나으니라. 조례천하 팔자옥하니 누리인간 삼월우라. 귀화새침 능복원이나 평수부종 비늘결이라. 천하사람의 팔자 따령을 읍조려 보노라니 인간 세상에 흐르는 눈물 춘삼월의 비와 같도다. 해바라에게 님 향한 마음 천자를 보필할 수 있으나 부평초같이 떠도는 인해신세 자주 눈물 흘리네. 1년 월명 임술취여 만리운미 태울궁이라. 청운 교모 이객소에 왕거업이 삼국진이라. 한 해 밝은 달은 임술년의 가을이요 만리에 뻗은 구름 태울궁을 가리네. 두 나그네의 맑은 퉁소소리에 교령이 춤을 추고 가는 겁에 끼운 까마귀 나니 삼국의 풍진이 있는구나. 상제님께서 구릿골 김창여의 적체로 인해서 음식을 먹지 못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음식이 소화가 안 될 때는요, 체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한 것이 오래된 상태를 적체라고 합니다. 배를 어루만지 주시면서 고쳐주실 때 김영렬 수석 성도님에게 시를 외우게 하셨는데요. 그 시의 내용이 제가 도전 속의 성구 중에 가장 많이 감동을 받은 성구입니다. 조례천하 팔자곡에 누리인간 삼월우라. 모든 천하 사람이 자기 환경이 힘들다고 울면서 팔자 타령을 하는 것이 춘삼월의 비와 같다고 하는 시는 지금 사실 현대인들의 심정을 노래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체한다는 것은 모든 병이 원인이 됩니다. 위장에서 흡수를 시키고 전체 영양분을 분해하고 만드는 힘을 위토라고 합니다. 즉 위장이 힘이란 뜻이죠. 위토. 그런데요, 위장은 목화토금수에서 토라고 보는데 토는 목화금수의 4가지 생명 에너지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요, 인체의 내부의 생명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순환되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토의 기능이 부조화가 되면요, 각 장기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모든 병의 근원이 됩니다. 영양학적으로 볼 때는요, 위장에서 영양을 흡수해서 다른 장기에 보내줘야 되는데 체에서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다른 장기로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면역성이 떨어지고 질병이 심해집니다. 또한 위장과 비장은 근육으로 영양 공급을 하기 때문에 비장, 위장, 그런 토가 약하면요, 팔다리 사지 근육이 아파서 고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방에서는 우리 몸의 병을 일으킨 요인 중 중요한 요인은 담이라고 하는데요. 만병의 근원은 담인데 그 담이 위장이 채했을 때 잘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담이 혈액 속에서는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 속에서는 피브리노겐이라고 하고요. 장기 내장 속에서는 내장 지방의 원인이 됩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저 MRI 사진 중에서 흰색 부분이 내장 지방입니다. 저런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내장 기관의 그런 기능이 많이 약해지죠. 또한 척추 관절 속에서는 그러한 담이 협착증이나 디스크의 원인이 됩니다. 체하는 원인을 크게 나눠보면요, 몇 가지를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음식을 과식해서 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식적상이라고 합니다. 즉 음식에 체했다는 뜻이죠. 둘째로 기후 변화가 심하면서 체온의 저하나 면역성이 떨어지면서 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체온이 가장 중요한데요. 찬 것을 먹으면 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상한이라고 합니다. 즉 한자 한이라는 것은 차다는 뜻이죠. 찬 것에 상했다, 상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셋째로 피곤한 일을 많이 할수록 체하면서 소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노곤상, 다른 말로 과로상이라고 합니다. 넷째로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감정으로 마음이 불편하면서 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칠정상이라고 합니다. 즉 7가지 감정이 상했다, 그런 뜻이죠. 노한 감정, 슬픈 감정, 또 화나는 감정, 이런 감정들이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또 몸의 기능이 떨어지며 또한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체하게 되죠. 체하는 원인이 첫째나 둘째나 셋째인 경우는 며칠 몸을 잘 조리하고 소화되는 약을 복용하면 잘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하는 원인이 네 번째로서 충격적인 일을 겪거나 슬픔, 고독, 외로움 등으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또는 경제적인 결핍 등으로 마음이 많이 불편해서 오는 체하는 증상은 약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식적상, 상한, 노곤상은 약이나 음식 조절, 운동을 통해 소화 기능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주제인 이 칠정상, 7가지 감정에서 생긴 질병인 체한 증상은 약과 운동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태울주 전공수행법과 동공수행법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스트레칭과 태울주 동공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일반적인 체일 때, 몸의 기능이 떨어질 때는 스트레칭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상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오는 체한 증상은 태울주 동공치료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상제님께서 김창형의 병이 오랫동안 적체가 된 것이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고 마음의 병으로 인한 것을 아시고 눕게 하신 다음에 배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영혼과 마음의 한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팔자 타령을 하면서 울었던 그 세월의 한을 내가 안다 하시면서 시를 읊어주신 것이죠. 이제 팔자 타령을 그만하고 마음을 풀라는 상제님의 말씀이시고, 이는 모든 인류에게 팔자 타령을 그만하고 태울주 수행을 하라는 상제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시에서 중요한 구절 중 한 개가 태울궁이라는 표현입니다. 태울궁은 태을의 기운이 내려오는 천상의 궁궐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과 마음의 고통, 번뇌, 한을 풀어주는 하늘의 존귀한 분을 태울구고천존이라고 동의보감에서도 표현을 했습니다. 태울주의 태울천상원을 그 전에 태울구고천존이라고 호칭을 한 것이죠. 태울주는 인류의 내면의 슬픔, 한, 고독의 상처를 풀어주는 영적 치료제입니다. 태울주를 읽게 되면 계속 체하면서 밥을 먹지 못하고 고생하신 분들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가 되면서 위장병이 없어집니다. 적체가 오래된 경우는 태울주를 하면서 섭생을 유의하면서 동시에 배 마사지를 하면 좋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들의 장은 화면에서 보신 것 같이 소장과 대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장은 상행결장, 우측결장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횡행결장, 그리고 하행결장, 좌측결장을 이루어지면서 S결장을 통해서 이게 항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러한 장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면 적체가 되면서 많이 안 좋아집니다. 상제님께서 도전에 내장산에 자주 가시는 것이 내장 단속하러 간다고 하셨듯이 내부 장기가 중요하고 그 중에서 소장, 대장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장 마사지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돌려준다면 장의 노폐물이 밖으로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주 건강해지죠. 오늘의 도전 성구 다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한 성도가 여쭈기를 세상에 불사약과 불로초가 있습니까 하니 상제님께서 있느니라 하시고 일러 말씀하시기를 불사약은 밥이요 불로초는 채소니라 하시니라. 이에 한 성도가 시속에 배추김치는 담이 성한다 합니다 하고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풀려 나오는 담을
그러기 알고 성한다 이르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또 하루는 이르시기를 가래는 불덩이니 삼키지 마라. 가래는 구름이 하늘을 가리는 이치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는 모든 음식을 골고루 다 드셨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보통 육식을 많이 먹고 채식을 하지 않으면 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채식만 하고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것도 편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미네랄이 고루 섭취돼야 우리 몸이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채나 탄수화물 위주로 음식을 먹고 단백질이나 지방을 섭취하지 않으면 에너지 대사작용에 문제가 생겨서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편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을 40% 내지 50% 정도, 단백질과 지방은 각각 20-30% 섭취해야 됩니다. 이를 4-3-3 법칙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탄수화물 40%, 단백질 30%, 지방 30% 섭취하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로 나누어지고요. 지방도 식물성 지방과 동물성 지방으로 나누게 됩니다. 단백질 30% 비율 중 식물성 단백질은 20%, 동물성 단백질 비율은 10%가 좋습니다. 지방 30% 중에서요. 식물성 지방도 20%, 동물성 지방은 10% 정도 식사하는 것이 좋죠. 그러므로 100% 식사 중에 동물성 단백질 10%, 동물성 지방 10% 정도가 좋습니다. 즉 10끼를 먹는다면 3일에 한두 끼 정도 고기를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렇다면 매 끼니 때마다 고기 반찬으로 식사를 하거나 한 끼 식사 중에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40% 내지 50%가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탄수화물, 지방, 식물성 단백질, 식물성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죠. 대부분 한 달에 한 번도 고기를 안 드신 분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고기를 섭취하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영양이 불균형이 되어 몸의 기능이 약해지고 면역성이 떨어집니다. 암 환자나 만성 질환자들 중에서요. 육식을 하면 병이 크게 악화된다고 생각을 하신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야채와 탄수화물만 섭취하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에 대항하는 힘이 부족해서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디스크 환자 중에서 식생활의 균형이 깨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척추 근육 사진을 MR로 보면요. 확연히 정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MR 사진상 첫 번째 환자분은 근육층이 두껍고 그리고 근육의 질이 좋기 때문에 아주 검습니다. 이런 분들은 디스크 질환이 잘 낫기가 쉽습니다. 근데 다음 사진을 보면요. 근육층이 얇고 근육에 하얀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육에 지방이 많이 껴 있는 거죠. 70대 나이 드신 분인데요. 이런 분들은 디스크나 척추 질환이 고쳐지기 어렵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진은 50대 분인데요. 70대 분같이 근육층이 얇고 근육에 그런 지방층이 많기 때문에 하얀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왜 생겼냐면 이분이 평소에 야채만 많이 먹고 고기, 단백질을 섭취하는 습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즉 편식을 한 것이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근육층이 많고 적고 그리고 지방이 있다는 것은 평소에 단백질을 얼마만큼 골고루 잘 균형 있게 섭취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채를 먹는 데에도 식생활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야채를 먹는 방법은 첫째, 가급적 샤브샤브 같이 약한 불로 데쳐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야채의 셀룰로이드 벽이 파괴돼서 영양소가 흡수 가능합니다. 야채가 아닌 나물을 먹을 때 생으로 먹지 않고 미지근한 물에 데쳐서 먹죠. 이런 오랜 전통 한식 식생활은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결과입니다. 야채도 샤브샤브 같이 약한 불에 데쳐 먹을 때 야채 속의 무기질, 미네랄이 파괴되지 않고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됩니다. 둘째로 생으로 먹을 때는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야채랑 인체의 침과 섞여서 분해가 될 때 야채 속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몸에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침은 수행이 잘 될 때 신수, 즉 신장의 수균이라고 하는데요. 신수가 수승이 되어서 올라오는 진액입니다. 수행 후 음식을 꼭꼭 씹어 먹게 되면 이런 침, 진수라고 표현하는 이런 침이 음식하고 섞이면서 인체의 호르몬, 골수, 체액 등을 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녹즙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난치병이나 만성질병 환자들이 녹즙을 많이 먹습니다. 녹즙은 야채랑 물이랑 갈아서 만들죠. 야채를 많이 갈아도 사실 녹즙은 조금밖에 안 나오죠. 녹즙 몇 모금이면 사실 야채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녹즙을 씹지 않고 삼키거든요. 그래서 위장에서 소화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야채를 오래 씹어서 야채의 셀룰로이드 벽이 치매 성분의 용해가 되게끔 해야 채소 속의 무기질, 미네랄이 흡수가 되는데 녹즙은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물과 같이 넘겨집니다. 그래서 녹즙이 소화 흡수를 못 시키는 위장 장애를 일으키고 녹즙을 먹고 간이 안 좋아진 사례가 종종 병원 사례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녹즙을 분해시키려고 과다하게 분해 효소인 소화액을 분비하게 돼서 몸이 피곤해지고 간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녹즙을 먹고 간이 안 좋아졌다는 사례가 자주 발견됩니다. 녹즙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게 아니죠. 먹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녹즙은 물처럼 삼키기가 편해서 항상 녹즙을 먹을 때 생야채처럼 꼭꼭 씹어서 녹즙과 침이 충분히 섞여서 소화 흡수될 때까지 씹어 먹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야채를 갈아서 먹기보다는 야채 자체를 씹어서 침하고 충분히 저작시켜 야채를 삼키는 게 좋습니다. 음식물이 대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 에너지가 되는데요. 음식물의 대사의 중간된 게 꼭 필요한 효소가 있습니다. 그 효소는 우리 침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체의 침은 신체의 대사에 필요한 효소 발효가 되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음식을 먹은 뒤 체내에서 좋은 발효가 되어야지만 생명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은 뒤 장내에서 발효가 되지 않고 부패가 되면 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설사를 하게 되거나 탈이 납니다. 음식물이 장내에서 발효가 되느냐, 부패가 되느냐는 우리 인체의 좋은 유익균이 얼마나 장내에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침에 있는 발효 성분, 효소 성분이 음식물과 충분히 잘 섞이게 되면서 체내 장에서 발효가 되게끔 유익균을 도와줘서 음식물이 흡수가 되면서 건강해집니다. 이러한 침을 영보국 정정지법이라고 하는 천지조와 태울주 수행책자에서는 진수라고 표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장에서 영양분이 흡수되는 도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화면에서 보시듯이 음식을 섭취해도 이런 영양소가 장의 각 부위에서 흡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몸의 진수인 타액이 부족하고 그 성분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러한 진수가 항상 입안에 고이게 됩니다. 그러한 진수를 만드는 장기인 신장의 기능을 왕성히 만드는 것도 태울주 수행입니다. 그래서 만병통치 태울주라는 상제의 말씀이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음식을 먹어도 흡수를 시키지 못해서 영양분이 되지 못해 생기는 병으로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몸이 뚱뚱하신 분들이 의외로 골다공증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식 먹은 성분이 뼈나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방으로 축적되는 결과입니다. 이유는 음식물의 대사가 진행되면서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축적돼서 뚱뚱해지고 뼈가 약해져 골다공증 질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인체 대사에 필요한 침이나 장내에 소화액이 충분히 음식을 발효, 분해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전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울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니 병이 범치 못하느니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 놓았나니 만병통치 태울주니라. 태울주 수행책자인 영보구 정정지법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진실로 힘써 행하면 심화가 아래로 내려오고 신수가 위로 올라가게 되나니 입안에 달고 향기로운 침이 가득 고이는 것은 신장 속에 진수가 상승한 징후라. 여기서 신수란 현대의학적으로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포함한 몸의 진액을 얘기합니다. 이런 진액이 태울주 수행 후에는 잘 분비됩니다. 그래서 태울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고 만병통치 태울주라고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진액을 진수라고 합니다. 수행 후에는 진수에 해당되는 침이 입에서 잘 분비가 됩니다. 이러한 진수인 침이 잘 분비된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면 난치병이나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분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전 산책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지혜를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태울주 수행과 도전 말씀으로 살펴본 건강법을 생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